안녕하십니까, 말로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타를 치는 4가지 요소, 거리를 내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유튜브나 그 다음에 골프 채널에서 보면은 그 거리를 내는 요소를 어떤 감에 의해서 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골프의 스윙이라는 것은 균형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한 가지 부분, 한 가지 감을 가지고 거리를 낸다는 요소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오기는. 그래서 미 PGA 클래스 A 교범에 있는, 그리고 미국의 골프 아카데미, 유명한 골프 아카데미들이 그 교범에서 원칙적으로 내놓는 거,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지 응용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에 대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아시고 각종 나오는 유튜브나 그다음에 골프 채널에 나온 것을 습득을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거리를 내는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리를 내는 첫 번째 요소는 크로스 팩터, 뭐 요즘에 엑스 팩터라고도 하죠. 허리의 꼬임. 다음에 두 번째는 투 피봇에 의한 시프트 웨이트, 그러니까 두 축에 의한 체중 이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콕도 리스트, 요즘에 레깅이라고도 많이 뭐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코킹 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임팩트 존까지 끌어오느냐에 따른 거리를 내는 요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오른손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오른손 이 엘보, 팔꿈치를 지렛대를 이용을 해서 후암 로테이션까지 가는 그 힘 자체가 이 거리를 내는 4가지 요소인데, 자, 이 영상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크로스 팩터, 또 엑스 팩터, 또 어떤 모양을 보는 것은 웨이스트 코일링, 허리의 꼬임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 우리가 아무리 뭐 손, 발, 막 이렇게 근육을 키우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 근육의 70%가 허벅지, 엉덩이, 허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꼬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가장 큰 대근육을 사용을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어깨에 이렇게 가상의 선이 있다. 그 다음에 허리에 가상의 선이 있다. 그러면 엑스 팩터라고 하는 게 이 가상의 선을 놓고 우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 허리의 꼬임이 얼마나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면 허리를 꼬임을 줄 때 하체가 단단하지 못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돌았는데 엉덩이하고 이 무릎 각도가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다가 보면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가다 보면 힙이 빠지거나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힘의 저축이, 우리가 백스윙 했을 때 힘의 저축이 우측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팩터, 엑스 팩터, 이 허리에 꼬임을 했을 때는, 자, 백스윙을 하면서 최대한 무릎 각도하고 엉덩이, 어깨가 이렇게 돼서 최대한 이 골반선과 어깨선이 45도 정도는 이 비틈, 코일이 감아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거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엑스팩트에서 우리가 각도로 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백스윙을 해서 탑이 이루어졌을 때 이걸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킬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스윙을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 보면 아시겠지만은,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무릎 각도가 15도, 그 다음에 골반 각도가 45도, 그 다음에 어깨 각도가 90도 이렇게 됐을 때 이 꼬임 자체, 자, 무릎부터 시작을 해가 이 꼬임 자체가 축적이 된 게 풀어지면서 거리가 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짐 맥클릭이 이야기하는 엑스팩터, 크로스 팩터의 장타를 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투 피봇에 의한 시프트 웨이, 체중 이동입니다. 자, 우리가 피봇, 축이라는 것은 돌 때 한 중간에 의한 기준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준점을 해서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빌 리드베터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했을 때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한 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축이 이루어지면서 백스윙이 이렇게 갔으면, 다운스윙을 했을 때는 이 왼쪽 겨드랑이 축으로 회전을 하면서
왼쪽 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공간,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 축, 다운스윙을 했을 때 왼쪽 겨드랑이 축, 이 사이에서 체중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시프트 웨이. 그래서 우리가 해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칠 때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 걸어가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치면서 나이가 먹어가니까 허리 코일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 코일링이 안 되니까 그것을 체중 이동으로라도 하면서 거리를 내는 거죠. 이게 두 번째의 거리를 내는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콕더리스트. 이 코킹각입니다. 코킹각. 요즘에 뭐 이렇게 레깅 이렇게 하는데 코킹각인데, 이 코킹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디오 분석을 해보면 백스윙 해가지고 이 코킹각을 얼마만큼 끌고 내려오냐, 이 코킹각만 보더라도 대부분 그 사람 스윙 스피드는 나옵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끌고 내려와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4가지 회전이 있습니다. 무릎의 회전, 허리의 회전, 어깨의 회전, 그 다음에 이 포함의 회전. 이 모든 4가지 회전이 마지막까지 끌고 내려왔을 때 이 코킹각이, 손목 코킹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니엘스를 얘기해서 보면, 장타를 치신 분들 보면 우리가 뒤에서 보더라도 내려올 때 이게 거의 등에서 이렇게 붙어서 내려옵니다. 등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무라이가 칼집이 있다. 칼집이 있으면 칼에서 칼을 이렇게 뽑듯이 뒤에서 붙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요즘에 참 많이 레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지금까지 다 이게 있었던 건데 표현의 방식만 달리 해가지고 레깅이냐 샬로우 스윙이냐, 스윙의 각도도 샬로우, 그 다음에 뉴트럴, 그 다음에 세워져 있는 업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자체를 손목 가지고만 장난을 치려고 하면 절대 거리는 날 수가 있지만은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건 손목 장난입니다. 손목 장난. 자, 거리를 내려고 하면 이 코킹각을 유지를 하려면 이 코킹각의 결정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냐면 왼 무릎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 순서라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백스윙의 순서가 손, 어깨, 허리, 무릎입니다. 무릎. 아까도 무릎이 15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운스윙은 백스윙의 반대 스윙이지 않습니까? 백스윙의 반대 스윙이기 때문에 백스윙을 했을 때 이 무릎이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하체가 리드를 하면서 나가야죠. 하체가, 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나가면서 이 공간이 생긴 것을 여기서 끌고 내려왔을 때에 파워가 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레깅 그래가지고 손목만 가지고 끌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치죠. 야구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골프에서는 10번에 한 번만 오비가 나더라도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싱글이나 언더파, 2분 언더파를 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정성을 하는 거. 콕더리스트는 왼 무릎이 나가면서, 왼 무릎이 리드를 하면서 생긴 공간에 의해서 코킹 각을 가지고 와서 끌고 내려오는 거. 이게 주요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오른손 팔꿈치를 지렛대 모양으로 하면서 후암 로테이션, 마지막까지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 팔을 뻗어가지고 우리가 채를 던진다고 하죠. 이 채를 던지는 이 힘이 4가지 거리를 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대부분 보면 이게 잘 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팔꿈치 들이기에서 잘 내려옵니다. 잘 내려와. 근데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업복을 이렇게 해서 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오른손 동작이 어디하고 유사하냐면,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혹시 어렸을 때 팽이 한번 쳐보셨습니까? 제가 이 헤드를 왜 이 떼놓은 샤프트를 갖고 왔냐면, 자, 이 자체에서, 자, 이거죠, 이거. 그래서 보면 사이드암 투수에서 이 사이드암 투수들이 거리를 상당히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떠냐면 또 다른 면에서 이 오른쪽 손을 보면은 사이드암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만약에 이 골프공을 가지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30m만 한번 보내보세요. 자, 백스윙 했다. 쭉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공이 안 올라오니까 다시. 공이 안 올라오는데, 자, 다시. 자, 여기서 백스윙을 했다. 쭉 뿌려주는 거죠. 여기서 뿌려주는 힘. 그래서 제가 옛날 과거 레슨할 때 이 오른손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손목을 딱
우리가 이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 절대 짝소리가 안 납니다. 짝소리가 여기에서 오른손을, 이 오른손의 기법, 이게 네 가지의 마지막 포인트. 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내는, 장타를 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원칙을 알아야지만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헤매는 것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를 아마 염두에 두고 골프 중계라든가 장타 치는 사람들의 요소를 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장타를 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매너입니다. 꼭 눌러주시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골프 이론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